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 리포트입니다. 오늘의 정치 논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권 심의 의결 절차를 진행을 하고 이를 재가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거부를 한 거죠.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에서 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부 사는 것이 골자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우리가 평소에 쌀 농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지 않으면 전시나 특별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쌀이 비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쌀 농사를 장려하고 그러려면은 이제 쌀 농사를 짓는 분들의 손해를 어느 정도 좀 국가에서 책임을 져주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쌀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이제 국가가 그 초과 생산량이라든지 그리고 가격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관리를 해주는 시장과 격리를 시켜서 정부가 좀 보관을 하면서 물가를 좀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하고 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를 한 건데 이게 이제 막힌 거죠. 포퓰리즘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주장입니다. 지금 이 많은 쌀을 매년 정부에서 사들여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예산은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이냐. 차라리 다른 곡물을 농사 지을 수 있게끔 더 지원을 해주는 것이 농민들을 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인 건데 이 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같은 평상시는 공감이 안 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 많은 쌀을 정부에서 다 어떻게 매번 일일이 사주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은 쌀 농사를 결국에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포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쌀이라는 것 자체도 수입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전쟁이라도 벌어지거나 혹은 이제 코로나19처럼 이런 특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은 우리 경제 자체가 그리고 쌀이 우리의 주식인 만큼 국민들의 삶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양곡관리법이 좀 중요한 건데 이렇게 여야가 첨예하게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판단에 대해서 지금 저희 채널에서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민심이 어떤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양곡관리법 개정안 좀 어떻게 될지 앞으로 향후 행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릴게요. 별안간 불똥 튄 홍준표, 전광훈과 설전, 김기현 자중 요청. 이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전광훈 목사와 지속적으로 이제 커넥션을 가져왔고 여러 가지 발언들, 무리수를 둔 발언들로 인해서 문매를 맞고 사과까지 했는데 그 불똥이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에게까지 튄다 그거죠. 홍준표 시장, 전광훈 목사 관련된 두 차례 설화에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판을 했는데 제명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거론했었고 아무래도 뭐 두 사람이 좀 사이가 안 좋죠. 김재원 최고위원과 홍준표 시장이. 그래서 더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 같기도 해요. 홍준표 시장님은 근데 이 문제와는 변론으로 페이스북 좀 자중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꾸 이렇게 근무 시간에 페이스북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소견을 밝히는 거 그거 대구 시민들에게 굉장히 못할 짓 하는 거거든요. 세금 꼬박꼬박 받아먹으면서 월급 꼬박꼬박 받아먹으면서 근무 태만이죠. 그럴 거면은 중앙정치를 하시면 되지 왜 지방자치단체장을 했는지 저는 좀 의아하고요. 어찌됐든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서 인성이 나쁜 사람은 정치가 아니라 사치를 하기 때문에 교원 영색으로 국민을 속이는 나쁜 짓만 골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전광훈 목사 같은 경우에는 또 지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김재원 의원을 강력하게 비판을 한 것도 어쨌든 그 비판의 범주에 전광훈 목사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발을 하는 것 같은데 홍준표 대구시장님 당신도 광화문에서 와서 연설했잖아. 내가 이런 무례한 말을 해야 되겠어? 이 자식이 말이야. 당신이 교회 집사야. 홍준표 이 자식이 말이야. 아니 근데 이분 그 종교인이잖아요. 이분이 어찌됐든 간에 목사신데 왜 이렇게 정치권에 자꾸 개입을 해서 욕설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라고 지금도 말이야 이게 대한민국 붙잡고 이 자식아 네 밥 먹고 사는 도구인 줄 알아? 대한민국이 뭐 읽기도 싫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찌됐든 이제 홍준표 시장 과거 전광훈 목사가 주최한 광화문 집회에 갔던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전광훈 목사 때문에 간 게 아니라 이재호 고문의 부탁으로 참석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이 전광훈 목사를 끊어내지 않으면 국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를 숭배하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떠나서 그 교회로 가라. 전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
이렇게 불쾌감을 드러냈고요. 또한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게 욕설을 입에 달고 다니면서 자제력을 잃고 거친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이다. 웬만하면 한때 반문재인 전선에서 공동투쟁을 했던 터라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젠 같이 논쟁하는 것조차 민망하다. 더 이상 대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광훈 목사도 지지 않았죠. 막말하는 목사와 상종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면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 후보 때 왜 도와달라고 전화했는지 모르겠다. 예, 막말의 아이콘인 홍 시장이 누굴 훈계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홍준표 시장님 도와달라고 전화하셨어요? 이렇게 좀 추한 행동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어쨌든 전광훈 목사의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했네요. 그래놓고서 뭘 입찬 소리를 합니까?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죠. 저는 전광훈 목사도 당연히 좋게 안 보는데 홍준표 시장 글쎄요 뭐 겨 묻은 개가 똥 묻은 개 나무라는 그런 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중재를 하긴 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별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앞으로 계속되어서도 안 될 그런 일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의 공천권을 가지고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지만 또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 일에 더 전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양비론 둘 다 틀렸다 하는 건데 결국에 이게 잘 보면 전광훈 목사를 쳐낼 생각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두 사람 다 나무라는 거잖아요. 예, 이런 태도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좀 지적을 받게끔 하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현 당대표가 울산 시장이던 시절 전광훈 목사에게 했던 발언을 끝으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폐악한 정권, 독재 정권을 향해 외치는 이사야 같은 선지자가 저는 전광훈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오염수 정상회담 의제로 김기현 광우병 괴담이 떠오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를 총력을 다해서 막아야 한다. 태평양 국가들과의 공조는 물론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정식 의제로 끌어올려 미국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태평양 국가들이 아주 집단으로 반발을 하고 있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으려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나라인데도 태평양 국가들과 공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목소리를 내지 않고 국내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선동이라고 몰아붙이고 있어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민감한 국민의 먹거리를 두고 없는 일을 마치 있는 일인 것처럼 거짓 선동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서 광우병 괴담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 또는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질 것이다 라는 등 해괴망측한 괴담을 퍼뜨렸지만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근데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안 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안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그런 일 없다. 그럴 일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고.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자체에 대해서 왜 목소리를 안 냅니까? 먹거리만 가지고 수산물 수입하는 것만 갖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되는 자체가 우리 해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이 부분 좀 적극적인 해명을 하길 바라고 국민들의 우려를 해괴망측한 괴담으로 간주를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지금 국민들의 어떤 비판 그리고 비난을 괴담으로 치부하는 것,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것입니다. 이 태도 빨리 고치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권 패싱, 4.3 추념식, 실언 논란, 태영호 뭘 사과하나.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4.3 사건은 이제 김일성의 지시로 촉발됐다. 이 발언을 사과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당시 남로당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무고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제주도민들에 대한 넋을 기리고 또 명예를 회복해야 할 사람들은 명예를 회복하고 그분들의 아픔을 치유할 그런 데서는 아픔을 치유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나도 모든 것을 다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태영호 의원이 말하는 게 남로당의 어떤 활동 때문만의 제주 4.3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남로당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미 군정 그리고 이승만 정권 그리고 극우 단체들에서 학살을 했기 때문에 이게 벌어진 거지. 제주도민들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좌우 이념 대립으로 인해서 그 중간에 끼어서 희생을 당한 거죠. 지금 이거를 자꾸 이렇게 극우 입장에서만 얘기를 해서 뭐 남로당의 활동 때문에 이렇게 벌어진 거다. 김일성이 사주를 한 거다. 이렇게 어떤 극우 세력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 이승만 정권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 이런 모습 때문에 지금 비판을 받는 것이고요. 지금 이 문제는 명확히 해야 됩니다. 뭐 박헌영이 평양에 있었다. 박헌영에게 뭐 남로당 전달을 받았다. 그랬는데 남로당의 어떤 당원들이
활동을 했겠죠. 북한의 사주를 받고 일부 활동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제주도민들과 관련이 있습니까? 제주도민들 거의 대다수를 남로당과 연관이 있다고 간주를 하고 그렇게 학살을 한 것은 이제 명백한 이승만 정권의 실책인 거고 미군정도 그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극우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서북청년회를 비롯해서 그 모든 책임이 좌우 단체 다 똑같습니다. 이 제주도민들 앞에서 역사 앞에서 모두가 다 고개를 숙여야 될 일이지 이렇게 특정 정치 세력의 책임으로만 몰고 가고 자신이 속한 정치 세력, 그 연관된 정치 세력 혹은 정권에 대한 어떤 책임은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굉장히 비겁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판을 받는 겁니다. 대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 좀 역사 공부를 다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시사 리포트 정치 논평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벌써 또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오늘 저녁 시사 리포트 보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요. 시사 리포트 구독 부탁드립니다.